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주식 담당하고 있는 고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국의 향후 소비 여력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이제 우려들이 담긴 질문들을 이제 받고는 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번에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컨텐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연체율의 경계감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을 제가 차트로 준비해 내놓은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용카드 대출이 늘어났던 주된 원인이 대출 금액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다음으로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이 만약 괜찮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입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신용카드사라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차트에 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연체율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2분기 부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가계부채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면 그것이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부채 상환 능력과 연계가 됩니다.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향후 소비 여력 측면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서 시선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차트에 제가 미국 가계부채의 대출과 연체 현황에 대해서 좀 그려와 봤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체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팬데믹, 즉 코로나가 터졌던 그때를 기점으로 사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연방정부가 상당히 대규모로 정부 지원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주요했던 것이 세금이 납부되는 기간을 연기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책을 펼쳤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해당 기간 미국의 연체율은 팬데믹 이전 4%대에서 2%대로 급락하면서 좀 굉장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다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항목들이 바로 이 연체율의 상승 곡선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시작이 됐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되었던 측면들이 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옆에 차트에 가계부채 부문별로 신규 연체 전환율이라고 해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간 단위로 설정이 됩니다. 30일, 60일, 90일, 120일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존 대출 상태에서 신규로 연체로 전환된 것을 30일 플러스 연체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 선이 미국 가계부채 내에서 전체 연체율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신용카드 부분이 전체 연체율 상승을 좀 견인하고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밑에 회색 차트로 이제 표시를 했던 게 모기지 대출이거든요. 미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모기지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70%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출의 추이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모기지 금리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기지 금리의 전체 대출의 60%가량이 3%대 미만의 고정금리로 장기 동안에 묶여 있습니다. 둘의 전혀 굉장히 긴 특징을 갖추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우려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려할 사항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계부채 내에서 산출되는 건 금액 기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슈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실제로도 연체율 30 플러스 연체율을 금액 기간으로 그려봤을 때는 최근 분기 기준으로 한 3.6%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측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비자 신용을 우려할 단계는 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대출 금액을 증가시켰던 요인이 카드 발급사들의 전략 변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기본적으로 신용 점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그 떨어졌던 신용 점수가 회복이 되기 이전에 신용카드사들이 한마디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높여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대출 금액 자체가 좀 늘어났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체율 상승은 금액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전략 중에 하나라 대출 금액을 늘린 것뿐만이 아니라 한도를 증가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계좌 수를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발급해주지 않았었던 사람들한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면서 계좌도 더불어서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연체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금액 기반뿐만이 아니라 계좌 기반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계좌 기반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금액 기반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오히려 꺾이고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을 거치면서 갖고 있었던 정부의 정책들, 그 정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전이 특이점이었고 현재가 바로 정상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갖고 계실 수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카드가 하나 있고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뿐만이 아니라 캐피탈원이라든가 디스커버라든가 이런 다양한 신용카드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신용카드 4사들의 연체율과 대손상각률을 그려보면 연체율은 회색 막대로 그렸지만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월간 단위로 뜯어봐도 올라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손상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손상각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빌려줬어요. 신용카드사들이 빌려줬는데 회수가 안 될 거라고 가정한 금액을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그 손실로 인식해주는 계정을 대손상각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소비자 신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결코 위기 수준도 아니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기본적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소비자 신용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고 있는 현 시점이라면 신용카드사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의 연말 평가 이자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대출을 해주는 것도 결국에는 대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들의 이자에 대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3%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된 이유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신용점수가 재회복되기 이전에 대출 금액을 늘렸고 이것 때문에 기존에는 발급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까지 계좌를 이제 발급을 해주고 그러한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 주목할 점이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계좌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660점 미만인 그러니까 신용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계좌를 서브프라임 계좌라고 부르는데 이 계좌가 높아진다는 건 한마디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부담을 한다는 거고 해당 사람들한테는 보다 높은 이자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신용점수는 한 730점 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위값 기준으로 본다면요. 서브프라임 계좌 비중이 주요 신용카드 사례에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자 수익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러한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 수익에 대한 혜택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려는 신용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늘렸으니 그것이 손해가 되느냐 아니냐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앞서서 차트에서도 그려드렸지만 기업단에서 보더라도 현재 손실로 인식하고 있는 대손상각률은 꺾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상황인 만큼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현재 대손상각률, 즉 손실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현재 높아져 있는 이자 수익에 대한 수혜를 낮은 손실 속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연체율 때문에 올라왔었던 소비자 신용에 대한 우려를 가질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높아진 연체율 대비 낮아지고 있는 대손상각률, 즉 손실을 인식하고 있는 그 비율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신용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